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을 보면 교육 지원과 관해서는 학교로 되돌려 보낸다, 검정고시 보게 한다, 직업 훈련 시킨다. 굉장히 단편적인 일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갖고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활이 됐든 삶이 됐든 뭔가 이렇게 도모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되게 부모로서 이렇게 뿌듯해지더라고요. 교육의 선택은 본인에게 있지 그 선택을 국가가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한 남학생이 교실 한쪽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방화를 일으켰다. 이후 학교 밖으로 나가 폭발 이후 상황을 촬영하며 직접 중계까지 나섰다. 엄청나게 큰 폭발음과 함께 학생들이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재밌군요. 우왕좌왕합니다.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부탄가스를 한 개 더 가져오는 건데.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인 16살 이모군은 2년 전 이 학교를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그때만 해도 상위권 학생이었으나 강남으로 전학 간 뒤 원만하지 못한 교우 관계로 등교 정지를 당했다고 한다. 학교장들이 문제되고 다루기 힘든 애들, 담배 피고 뭐 이러는 애들, 뭐 이런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그냥 교육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적당히 있다가 그냥 다 제적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애들이 다 학교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 있는 애들을 섞어버려서 이 학교를 물 좋은 학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학교장들의 대다수 대한민국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에요. 이른바 문제아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은 처음부터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 청소년들은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걸까? 왜 우리는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지 못하는 걸까? 아이들이 저마다의 색깔을 갖고 있고 잘하는 것도 다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를 텐데 저희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최고인 양 이렇게 판단되는 뭐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꼭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 넣는다 안 넣는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아이들을 만나는 대상이 아이들을 만나는 교사가 아이들을 만나는 부모나 어른이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 그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봐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전체 학생의 4%인 2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5만 명이 넘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학교 부적응에 있었다. 학업 중단자가 사회에 사회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애가 28만 명이다라는 이제 저희 2013년도 연구 결과 그게 이제 중간 보고가 됐어요. 그동안 우리가 학업 중단자를 추계해오는 방식이 그 해 그만둔 애들만 늘 정부 통계가 발표해 왔었는데 그 통계 방식을 뒤집고 학령기에 교육받아야 될 나이에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애들의 수를 잡아낸 거거든요. 이게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수가 누적돼 있다는 거를 추정해낸 거예요. 따라서 정부는 지난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법을 시행하기에 이른다. 정부와 지자체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한 게 주요 골자인데 그 대표적인 지원 사업 중에 하나가 꿈드림 지원센터다. 원래 기존에도 50여 개가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름이 두드림이라는 이름으로 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이슈화되면서 갑자기 이 146개라는 게 전국적으로 이번 연도에 생긴 겁니다. 이곳에선 학교 밖 청소년들과의 상담을 통해 학업 중단을 막거나 취업 지원을 돕고 있다. 그렇다면 상담을 통해 파악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고민은 무엇일까? 유형별로 너무나 다양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학교에서 하는 이론적인 공부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뭐 비전은 꿈이나 비전은 전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부와 너무 다 다르다고 하는 친구들의 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는 정체성 그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관계, 또래 관계에서 그 안에서 부합되지 못하다 보니까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가족 간의 갈등,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차지하고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꿈드림 지원센터에선 상담 외에도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 나서기도 한다. 이를 통해 파악된 대전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만 2천여 명. 그렇지만 예산 부족으로 2명의 상담교사만 채용할 수 있어 활발한 지원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저는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립에 대해서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학교를 나오는 순간 아이들이 사회에 그냥 내던져지거나 혹은 사교육 시장에서 모든 것들을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이 양극단밖에 없었는데 그 중간에 뭔가 거점을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이 학업 중단 위기 뭐 대책 이런 개념 패러다임 속에서는 이 아이들을 상담하고 선도해서 학교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실제로 지금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을 보면 교육 지원과 관해서는 학교로 되돌려 보낸다, 검정고시 보게 한다, 직업 훈련 시킨다. 굉장히 단편적인 발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법은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교육정책의 중심엔 교육부가 있기에 이번 법 시행에 혼란이 예상된다. 지금의 그 정부 정책은 학교 안에서 소위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두지 않도록 노력한다가 이 교육부의 기본 관점이고, 여가부 같은 경우에 학교 밖으로 나오면 우리가 뭐 어떻게든 도와서 직업 훈련을 하든 검정고시를 보든 아니면 학교로 돌아가도록 한다. 어쨌든 어느 부서가 맞던 간에 이 문제를 전체적인 아이들의 삶과 배움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그 의미에서 학교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학교를 바꾸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자꾸 아이들을 개선시켜서 다시 학교로 돌려보낸다. 이런 건 근본적인 문제의 치료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교육 정책은 정부로부터 결정된다. 그러나 교육자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그 교육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학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교장 교감 선생님이랄까 교원 중심에서 이제 아이들 학생 중심으로 이제 완전 전환을 시켜 가고 있고, 교장 선생님 사실 그 의지랄까 역량 그 마인드 자체가 거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만큼 이제 노력을 해주시고 애를 쓰신 만큼 이제 정량적인 측면에서 이제 효과가 굉장히 가시적으로 이제 많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어렵지만 우리 아이들 한 명이라도 좀 이제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건전한 그 사회인으로 이제 내보낼 수 있다면은 그게 바람직하고 뭐 보람 있는 일이라고 봐야겠죠, 이게. 학교 밖 청소년이 28만 명에 이르는 지금, 단지 학생들을 계도하기보단 우리 교육 현장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대안교실이 있다. 2013년도에는 처음 시작했을 때는 대안교실 학생들을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로만 한정 지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낙인 효과가 너무 컸었고요. 그리고 자퇴율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이디어를 좀 바꿔서요. 대안교실이 문제 있는 학생들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업 중단 위기 학생과 일반 학생들이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좀 개방적인 프로그램으로 바꿨더니 효과가 좋았습니다. 성완고등학교의 대안교실엔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재작년만 해도 50여 명이었지만 현재는 10여 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엔 나름의 비결이 있다고 한다. 학생을 좀 더 촘촘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데요. 대안교실 프로그램이 내가 벌을 받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혹은 내가 학교를 안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학교에서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고 내가 잘하는 게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고 이런 개념의 대안교실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만족도는 좋습니다. 이곳에선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래서 예전보다 학교 가는 게 즐겁다고 한다. 학교에 50분 동안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하면은 되게 활동적인 거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는 움직이고 싶어가지고 신청했어요. 막 되게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스킨스쿠버도 가고 막 당구도 치고 막 그래가지고 전 되게 행복했어요. 학교 생활. 일단 되게 밝아진 건 일단 기본 밝아진 거고 일단 그리고 뭔가 이 활동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제 미래라든지 그런 것도 해서 더 이렇게 한 발짝 나아가게 된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그냥 되게 많이 좋아요. 성안고등학교가 바라보는 참된 가르침은 학생들에게 학교 가는 즐거움을 선물하고 미래를 꿈꾸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겐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저희 학교는 진학보다는 취업이 더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교실을 하면 최종적으로는 진로교육을 연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고3 아이들은 그쪽으로 같이 연계를 해서 아이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국가 자격을 좀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한 아이는 그렇게 해서 피부 미용, 헤어 디자인, 의상 디자인 총 3개의 자격증을 따고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쾌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꿈이 헤어 디자이너라서 예전에 꿈도 헤어 디자이너 쪽으로 쭉 가고 싶었고 그냥 학교에 있으면 그냥 공부에 흥미가 없고 그래가지고 헤어 쪽으로 이렇게 직업이 있다는 걸 알아보게 돼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애들이 아무리 관심 없는 애들이라도 뭐 게임을 좋아하거나 뭐 컴퓨터 그런 쪽으로 좋아하는 애들 많고 스마트폰도 좋아하는 애들도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회사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처럼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방황하는 시기가 있기 마련이다. 그때 손을 잡아주고 용기를 건네는 것이 참교육의 진정한 모습일 것이다. 정말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못난 아이들일지라도 잘할 수 있는 영역, 장점을 전부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가급적이면 좀 조기에 발견을 해서 그거를 신장시키고 키우도록 도와주는 교육. 그게 참교육이겠죠. 결국 애들이 중심이 돼야 하고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거는 결국은 자신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중심이 되고 아이들이 만족하는 교육. 그게 참교육이겠죠. 네, 어서 빨리 이제 학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겠는데요. 자, 그렇게 된다면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이 펼쳐진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좀 더 즐겁게 학교에 다닐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기 전에는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교육당국에서는 이 상담센터 운영과 대안학교 이외에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지난 5월에 시행된 그 학교 밖 청소년법의 주요 골자를 보면은 학생들의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서 위탁형 대안학교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학교보다는 자유스러운 학교 밖 위탁기관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단지 이제 학교 복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대안을 마련하든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참교육이 실현돼야 할 텐데요. 학생 중심 교육을 하고 있는 위탁형 대안학교와 새로운 교육을 그려가는 사람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은 28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
이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범죄의 길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데 전체 학생 수의 4% 수준임에도 청소년 범죄의 44%를 차지할 정도다. 학교에서 쫓겨난 애들 있잖아요. 정말로 쫓겨난 애들, 퇴학당한 애들, 치고받고 싸우고 뭐하고 이러다가 정말 학교에서 야멸차게 쫓겨난 애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학교 밖 경로도 얘네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학교 밖에 나가서도 얘네들은 비행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는 얘네들을 어떤 방식으로는 따뜻하게 키워줘야 되는 그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건 쉽지만은 않다. 저마다의 사정으로 학교를 떠났던 만큼 다시금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학교 중심, 학교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그 외의 것들, 학교 공부, 대학 입시 외에 아무것도 제공해주지 않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선택지들을 만들어준다는 의미로 대안교육이 사회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는 어떤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위탁형 대안학교가 운영 중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위탁형 대안학교는 모두 230여 개로 기존 학교에 재학하면서도 수업은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받을 수 있어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학교에서 부적응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여기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찾아보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대부분은 기본적으로는 3개월이 기본이고요. 하지만 학생들이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여기 있어보고 자기가 좀 이곳에서 더 있고 싶다, 학교보다는 좀 여기서 좀 더 적응해서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하면은 또 연장을 해서 6개월, 9개월까지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있을 수 있고요. 올해로 3년째 운영 중인 이곳은 학생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이 펼쳐지고 있다. 그 시간 동안 학생들에겐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고 한다. 제가 얼마 전에 한 학생하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제 가슴이 먹먹했던 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이 친구가 그 학교에 있을 때는 계속 맨날 잠을 자던 친구였어요. 여기 와서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이 친구 하는 얘기가 학교에서는 자기가 너무 할 일이 없었대요. 너무 할 일이 없어서 자기가 이 시간을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있어야 되니까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엎드려서 자는 게 제일 빨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린 직접 학생들과 만나 예전과 달라졌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학교를 좀 더 빨리 오고 싶고 먼저 앞서 나가서 이끌어주고 싶고 다 같이 사이좋게 놀고 싶고, 일단 제가 항상 우울했는데 여기를 다니고 나서부터 재미가 느껴졌어요. 여행을 가거나 소모임 같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서 제안하면 그 소모임을 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재밌게 1년 동안 잘 보낸 거예요. 운동하는 소모임도 있었고요. 여행 짜는 그런 소모임도 있고, 또 애들이 좋아하는 종류의 소모임도 있었어요. 학교에 있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기 와서 하니까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일단 학교에 있으면 뭔지 모르게 스트레스가 계속 쌓였는데 대안학교 오니까 굉장히 자유롭고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안 쌓이고. 이곳에선 다들 한결같이 마음이 편안하고 재미있다고 한다. 이렇듯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을 단지 학생만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단 기존 교육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안이라고 그러면 기존의 어떤 안의 다른 안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공교육이 뭐가 잘 됐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 시스템과는 좀 다른 식으로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거 기존에 있는 공교육이 너무 이렇게 확고하고 명확하다 보니까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
부적응이라는 이렇게 딱지를 붙인 거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 변화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엔 또 다른 위탁형 대안학교가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교육 공약 중 하나로 지난 5월 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고1 올라가 보니까 그게 대학 입시 준비 과정이라는 거죠.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야자를 해야 되고 입시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오디세이 학교가 개설되니까 그런 친구들이 와서 그럼 나는 지금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내 삶을 좀 찾고 싶다. 그런 친구들이 여기 와서 이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글쓰기나 여행이나 이게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주체성,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는 주체성을 더 키우면서 이렇게 힘을 길러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민관 협력으로 설립된 이 학교는 학생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핵심 교육 방향이라고 한다. 학생이 원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다. 완전히 나쁘게 나가지 않는 선 내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되 얘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이고 또 공교육이 못하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대안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공교육이 그 교육적 가치를 잘 실현하고 있으면 생길 필요가 없는 곳이죠.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공교육이 너무 교육이 한쪽 부분만을 강조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 포함될 수 없는 친구들 너무 많은 것이고 그 욕구를 반영해서 대안학교들이 생기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도 일종의 교육인 겁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듯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정해진 교육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선 안 될 것이다. 지금 일반 학교의 유일한 목적은 솔직하게 말하자면 대학 입시인 거죠. 학교에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 시즌이 지날 텐데 지나고 나면 학교에 플랜카드가 붙어요. 뭐 무슨 대학 몇 명 합격. 그러니까 학교들이 아주 냉정하게 본인들의 목표가 대학 입시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뭐 문제를 일으키건 일탈 행위를 했건 안 했건 간에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은 많아야 3, 4%인 거죠. 그럼 나머지 95% 이상의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실패자로 규정되는 거. 이건 학교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은 민간형 대안학교 설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주에 위치한 대전 꽃피는 학교는 학부모들이 직접 뜻을 모아 설립했다고 한다. 공통적으로 느꼈던 거는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각자 가진 결이 다 조금씩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렇게 제도권에서 이렇게 한 무대기로 이렇게 묶여져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도매급으로 처리되듯이 그렇게 사는 상황이 이제 아이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결을 이렇게 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그런 가능성을 이렇게 제고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우리 아이에 맞는 그런 교육을 좀 받아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저희 집은 그렇게 출발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안교육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된 것 같고 처음엔 유아와 초등교육부터 시작했지만 현재는 고등부 과정의 교육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자연 가까이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자신의 생각을 키워갈 수 있기에 학생도 학부모도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산길 이 길을 시골길을 아이가 매일매일 걸어서 올라오면서 자연의 변화를 느끼고 그다음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아무 사심 없이요.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정을 나누면서 야무 열매 따먹고 선생님들이랑 그렇게 지내고요. 지난 몇 개월 동안의 변화라면 아이가 건강해진 거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좀 단단해지고 여물어지는 거 그리고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귀하고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갖고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활이 됐든 삶이 됐든 뭔가 이렇게 도모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되게 부모로서 이렇게 뿌듯해지더라고요. 제가 대학 때도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털어놓고 자기 머리로 이렇게 자기 삶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습에서
저는 되게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만족에도 꼽히는 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검정고시를 치러야 한다. 저희도 학교에 인가를 받으려고 한번 이렇게 노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교육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한 70-80% 정도는 이렇게 국가에서 원하는 그런 수준으로 따라오라라는 그런 이렇게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우리가 하려는 교육에서는 색깔이 너무 많이 달라지겠다 싶어서 그냥 확 놨거든요. 우리 학교 철학이 옳다 그르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색깔을 그냥 다양하게 인정해주면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공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해 제도권의 교육과정을 수용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시사플러스가 요청한 교육부의 서면 답변서에도 언급되어 있다. 교육부는 10년 동안 하나도 변함이 없었던 거죠. 그 태도와 그 교육에 대한 생각과 학교를 넘을 생각이 없습니다. 교육의 선택은 본인에게 있지 그 선택을 국가가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다양한 삶과 다양한 교육을 인정을 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국민과 시민들의 교육권을 어떠한 교육이든지 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교육은 사람을 위한 일이다. 우리 아이들을 보다 밝고 훌륭히 키워낼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그건 너희들이 선택한 거니까 너희 할몫이야가 아니라 이런 교육들이 왜 필요했고 이런 교육들이 왜 이런 운동들이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부터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안교육의 설립 목적은 대안이라는 말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이 새로운 교육들이 공교육 안에서 혹은 공교육 안팎에서 서로 공존해가면서 다양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획일화되게 법제화도 또 획일화되기 시작하면은 뭐 대안교육이 되든 새로운 교육 하는 사람들 다 또 죽어나는 거죠. 또 똑같은 일반 학교 돼버리는 거죠. 이런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정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박혜영 PD. 그렇다면 대안학교는 학부모의 자비로 운영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육당국의 인가를 받지 못하다 보니 모든 학비를 학부모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네, 현재 대안형 학교는 대부분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이 다니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이 참교육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민간형 대안학교의 교육 방식을 존중해주고 인가 문제도 해결해주는 전향적인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 이제 민간형 대안학교의 좋은 교육 방식이 있다면 이걸 이제 공교육에 접목시키자는 노력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생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교육이 펼쳐져야만이 국익에도 도움이 될지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지혜를 모아야 할 텐데요. 무엇보다도 어떤 학생도 낙오되지 않고 다양한 개성을 담아낼 수 있는 따뜻한 교육 환경이 조성돼야 되겠죠. 네. 자, 28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대안교육을 열망하는 시대의 흐름이 말해주듯 앞으로 교육 환경에 큰 변화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박혜영 PD 수고하셨습니다.